이란이 선물을 줬다. 그 선물의 정체는 뭘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They did something yesterday that was amazing, actually. They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ent arrived today. And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And I'm not going to tell you what that present is, but it was a very significant prize. Nuclear related? No, it wasn't nuclear related. It was oil and gas related. And it was a very nice thing they did. But what it showed me is that we're dealing with the right people. Because, you don't know, because the leadership was killed. Related to the Strait of Hormuz and the flow of... Yeah, it was related to the flow and to the strait. Yeah, it was. 자, 지금 상당히 진전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전승훈 원장님, 네. 이란의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이어서 이란과 진행 중인 이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데 거의 정권 교체와 같다라는 얘기도 꺼냈고요. 네. 미국과 이제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이 비둘기파, 온건파가 리더십을 쥐고 있다라는 풀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들이 줬다는 이 선물, 에너지와 가스와 관련된 것이고 호르무즈와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뭘까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쟁을 좀 끝내고 싶은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직접 저런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터키에서 이제 중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재국들이 이제 오고 가면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뭐가 좀 하나 있으면 저분이 좀 약간 좀 과대 포장해서 이걸 성과로 다 포장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큰 선물을 줬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금전적 경제적인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게 지금 경제적으로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회담을 중재하는 쪽에서도 트럼프를 움직이려면은 뭔가 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뭐 이란의 유전이라든가 석유 이런 채굴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와 관련된 언급이라는 것은 우리로서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한다라는 건데 지금 그걸 강력하게 시사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많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에게는 엄청난 지금 이게 사실 이란에게 선물이거든요.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카드인데 뭐 휴전을 한다고 해서 이란이 저거를 그냥 없던 것처럼 다 포기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저 봉쇄를 풀지 않으면 종전은 없는 거죠. 그 봉쇄를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풀어나가면서 저거를 호르무즈 해협의 운영을 어떻게 제도화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 네. 이런 게 이제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좀 점진적으로 이제 봉쇄가 해제가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저것도 뭐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는 이제 야 그럼 뭐 당장 뭐 오늘 내일 봉쇄가 해제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이미 저기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저거를 주워 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같은 이 이란 전쟁 이전의 호르무즈 해협 상태는 우리는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전 협정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이란의 핵무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인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나 뭐 이런 건 다 지금 뒷전에 밀렸고 네.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로서도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목표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란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란에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네. 이 중재국들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의 어떤 협정을 폄훼하는 시각도 있던데 그건 사실 중동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란과의 핵 협상도 오만이 중재를 서서 사실은 이 3자 중재 형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중동 국가의 특성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사실 이 이란과 미국의 문제를 뭐 유럽이라든가 어떤 다 아시아의 국가가 중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사실 중동은 종교적으로 이란 이슬람이기 때문에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뭐 이란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느끼는 나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 인종적, 종교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중동 국가의 특정 국가가 이제 뭐 중재를 하는 것이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지. 네.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뭐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중재한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중재하는 것은 이란으로서도 신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이란과의 협상은 원래 이렇게 중동 국가가 중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언급도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와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Remember, it all starts with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Just, I said yesterday, they said, what are the top 10? I said, well, number 1, 2, and 3 is they can'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re not going to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talking about that. And I don't want to say in advance, but they've agreed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They've agreed to that. Well, I think we're going to end it. I can't tell you for sure. I don't like to say this. We've won this. This war has been won. The only one that likes to keep it going is the fake news.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는데 사실 국제사회 관심사는 이란의 핵 무기입니다. 핵 포기죠. 이란은 이 북한이 되기 직전 상황에 우라늄 농축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이란도 북한처럼 핵을 보유할 것이다 라는 이 판단을 했었던 건데요. 안영원 의원님, 안보 담당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이란은 핵을 갖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완전한 핵 포기인지 미국이 계속해서 협상 중에 묻고 시험하고 테스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동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개발을 하지 않았다고 외면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네. 북한이 초창기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이죠. 북한 전략이었다. 그렇지만은 이란은 현재 우라늄 농축 농도 60% 정도의 핵을 460kg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1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무기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핵이다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핵무기. 사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또 버틸 수 있는 힘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에 대해서 아랍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대응할 수 있는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이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그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강한 입김 속에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 이번 군사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란이 포기할 것인가? 이란은 북한의 케이스를 지금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리비아가 핵무기를 개발하다 못했고 포기를 하면서 미국한테 당했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러시아한테 당했고 이런 선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계속 폭격해 왔어요. 그런데 이란의 우라늄 농축 우라늄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핵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이란에서 밖으로 빼내오겠다. 그것을 이제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맡아서 빼오겠다라는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죠. 네, 그렇다면은 이란이 과연 오케이 승낙을 하고 대신 뭐 의료용이라든지 발전용은 허락해다오라는 선에서 끝났다면 이 휴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란이 숨겨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내놓을 수 없다든지라고 한다면 이 협상은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협상이 재밌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진짜 협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핵과 관련된 이란과 협상을 하다가 갑자기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해놨는데 그것을 파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가장 눈앞에 두고 있는 과제는 이번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에 압도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물가고요. 물가에 압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유가입니다. 사실 미국 시민들한테 유가의 영향력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미국은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유가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개입해서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게 없습니다. 시장 가치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 유가.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도 에너지, 가스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협상을 하지 않고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 선거에 영향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머리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말을 항상 믿을 수는 없다고는 게 저러다가 지금 5일 내에 미국 원정대,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해병 원정대가 지상군 투입할 수도 있다. 도착하면은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상군 파견해서 너네 그러니까 원유 시설을 정부할 수도 있어. 협상할래 안 할래? 라는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협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란은 이 미국 트럼프의 협상 의지를 믿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군사 계획을 준비하려는 시간 벌기라고요. 실제로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르그 섬을 목표로 공수부대 3,000명의 이란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미 파리 공수부대의 즉각 대응 부대원들은 항상 군장을 써놓습니다. 24시간 출동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명령이 하달되면 미 본토에서 출발해 세계 어디든 18시간 안에 도착하는 게 원칙. 중동 지역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군이 이란 작전 지원을 위해 파리 공수사단 3,000명 규모 여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적지는 이란 원유 수송의 요충지 하르그 섬이 거론됩니다. 그러면서 이들 즉각 대응 부대는 먼저 투입될 해병대를 보강하거나 교대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병참, 즉 군사 물자를 유지하고 작전을 지속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공수부대 파병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하지만 파리 공수사단 본부 일부는 긴급한 파병 명령에 대비해 이달 초 타 지역에서의 훈련 참가를 급히 취소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파리 공수사단의 즉각 대응 여단은 지난 2020년 바그다드 대사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2022년 우크라이나 작전 지원 등 최근 몇 년간 긴급 파병이 필요한 경우 초기에 투입된 부대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자, 미군의 제3일 해병 원정대는 이미 중동 도착이 임박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 원정대 이미 출발을 해서 싱가포르 거쳐서 중동으로 오고 있죠. 이란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미니 항공모함이라고 불리는 강습 상륙함 이 트리폴리에 약 2,500명의 해병대 요원이 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상륙함엔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보통 탑재되어 있습니다. F-35 비스텔스기, 방공망 피해 깊숙하게 이 지휘부를 은밀하게 폭격할 수 있죠.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이 활주로 없어도 수직으로 떠서 내륙 깊숙한 곳에 병력을 떨어뜨려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장갑차도 대거 실려 있죠. 바로 해안으로 상륙할 수 있습니다. 공군, 지상군, 이 지원 부대까지 종합 세트가 있는 곳이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유예 기간 5일 내에 중동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최근 이란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다가 미 군함에 요격당했던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미영 합동군사기지. 미 해병대 제31 해병 원정대를 태우고 2주 전 일본 오키나와를 떠났던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와 상륙 수송함 뉴올리언스가 이곳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동 작전구역인 아라비아해까지 약 3,500km 거리로 이들 함대가 최고 속도로 24시간 내내 항해한다면 나흘 정도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병대원 2,200여 명을 태운 함대 두 척이 트럼프가 제시한 유예 시한 직전인 오는 27일쯤 작전구역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하면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하르그 섬 점령 작전 등에 즉각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지난주 미국 샌디에고를 출발한 복수함 전단도 제11 해병 원정대 약 2,500명을 태우고 중동으로 이동 중입니다. 5,000명에 가까운 해병대원이 동시에 이란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후발대격인 복수함 전단은 다음 달 중순쯤에야 도착할 것으로 보여 우선은 현재 인도양에 있는 병력이 이란 압박에 선봉에 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해 공격 유예를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50분 만에
이란 테헤란과 레바논 베이루트에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반 이상이 무너져 내려 뼈대만 남은 아파트. 긴급 구조대원들이 투입돼 건물 잔해를 치웁니다. 이란 테헤란 북부 안다라즈구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SNS에는 공습 당시 정전된 테헤란 시내의 혼잡한 상황이 담긴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지 50분 만에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심장부에 있는 이란 테러 정권의 표적을 공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화 의지와 관계없이 공습이 이뤄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במקביל,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תקוף גם באיראן וגם בלבנון. והיד עוד נטויה. אנחנו נ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בכל מצב.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는 밤사이 미사일 공격으로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베이루트의 아파트가 공격당해 최소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종전 모색과는 별개로 이스라엘은 이란과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국제부 성일환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5일간의 유예가 정말 연막 작전이냐, 진짜 종전으로 가는 거냐 이건데 앞서 리포트 보면 아예 뭐 군사작전을 접은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네, 맞습니다. 이번 5일 즉 닷새간이요. 이 미군 전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다. 이런 분석도 꽤 많습니다. 일단 그 지상작전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30일 해병 원정단을 태운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의 위치를 보면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기준 이 트리폴리는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는 미국과 영국의 합동기지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뭐 연료 보급이나 또는 전력 재정비를 위한 중간 기착지로 삼았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또 이번에도 또 그곳에 남아서 이 전력 재정비를 하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 관심은 그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뚫을 거냐인데 지금 어디 있다고 디에고 가르시아 여기서 호르무즈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네, 저희가 거리를 계산해봤는데요. 이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약 3,800km 정도입니다. 이 트리폴리 기종이요 하루에 약 800에서 900km 정도가 전진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사흘에서 나흘이면 오만만을 거쳐서 호르무즈 인근 해협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닷새 정도면 이란 남부 해안 또 하르그 섬까지 공습 상륙 작전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의심도 할 만하네요. 지상전 전면전 카드가 남아 있어 보여요, 일단은. 네, 이 미국이 지상전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이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 본토에서도요. 이미 추가 병력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고 세계 어디든 18시간 내에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이 최정예 공중 강습 부대 8.2 공수사단 투입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즉 닷새간 가장 강하게 때릴 준비를 마치는 시간이다. 이런 해석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체 어떻게 봅니까? 이 5일이라는 기간을 딱 찝었잖아요. 이게 진짜 연막작전이에요? 뭔가 군사작전을 하기 위한? 네, 그런 군사작전뿐만이 아니라요. 경제 또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계산도 분명히 깔려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우선 타이밍부터 보시면요. 공교롭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작전을 닷새간 미룬다는 발표. 뉴욕 아침 개장 직전 시간대에 나왔습니다. 발표 직후에 뉴욕 증시가 급등했고 시장이 바로 반응했죠. 이 닷새라는 숫자 자체도 뉴욕 증시 거래일과도 정확하게 겹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공습은 최소한 안 한다. 이런 신호를 던져서 불확실성을 잠깐이라도 걷어낼 수 있다는 거죠.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이 실제 공습은 주말로 또 넘길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5일, 즉 닷새를 군사포석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 벌기이자 뉴욕 증시와 유가를 진정시키는 이 경제적인 방어막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진짜 협상 출구로 쓸지 아니면 군사 옵션을 정리해서 확전 쪽으로 넘어갈지 이제 남은 닷새가 그 갈림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성일환 기자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불능화시켰다고 해왔지만 이란은 보란 듯이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당신은 해고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골 멘트를 활용하며 받아쳤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Hey Trump, you are fired. You are familiar with this sentenc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행어를 그대로 흉내내며 미국을 조롱한 이란 혁명수비대. 미국이 자신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 재건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어제는 국영방송을 통해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빼곡하게 들어찬 새 기지 모습을 공개하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최근 새로 촬영된 것인지는 불분명한 가운데 연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도 높은 공습을 당하는 이란이 미사일 재고 여력을 과시하기 위한 심리 전술을 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재고가 고갈됐더라도 당분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보유한 지하미사일 기지 중에는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위치해 폭격에도 파괴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려 200여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고성능 요격 미사일 대신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했는데 비용,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지다 요격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던 미사일이 순식간에 지상에 내리꽂힙니다. 현지 시각 21일 이스라엘의 남부 디모나 지역 마을에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중거리 방공망 다윗의 돌팔매를 가동해 미사일 요격에 나섰지만 시스템 오류로 격추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남부 디모나와 아라드에서 약 200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고성능 장거리 요격 체계 에로3 대신 중거리용 다윗의 돌팔매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권 밖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에로3의 한 발당 비용은 약 37억 원. 다윗의 돌팔매보다 2배 넘게 비쌉니다. 현재 언론은 다윗의 돌팔매를 사용한 건 고가의 장거리 요격 미사일 재고를 아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